강진의 봄날은 맑고 온화했습니다. 마을 사이사이를 누비는 개천은 졸졸 흐르면서 이따금 햇살에 반짝였고 산자락에 피어나는 꽃들은 들판을 뒤덮으며 향기로운 물결을 이루었지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고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탐욕스러운 이름 하나가 늘 화제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홍배대감이었습니다. 홍배대감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부유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죠. 그는 넓은 땅들과 50칸도 넘는 고래등만한 기와집을 물려받아 강진 일대에서는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로 사람들은 그의 부를 부러워하며 한숨을 내쉬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홍배대감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지요. 부는 부를 부르는 법이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 법이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더 벌어야 하는구만. 지위를 이용하든 돈을 이용하든 방법 따위는 중요치가 않는구만 그래. 홍배대감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봄이 되면 장리쌀을 가난한 마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을이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본전과 이자를 두둑히 챙겨가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히 홍배대감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지만 배고픔과 가난 앞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하는 이들에게는 마을에서 홍배대감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올해는 가난한 농부 흥섭이 홍배대감에게 쌀을 빌렸습니다. 홍배대감님 가을이 되면 꼭 갚을 테니 쌀을 조금만 빌려주시지요. 자네가 여기까지 와서 손을 벌리니 참말로 딱한 일이구만. 거 내 쌀을 빌려줄 테니께 주수철까지만 갚으시게나. 그때까지만 해도 해가 좋고 곡식이 잘 자랄 줄로만 알아 흥섭이는 가을에 이자를 쳐서라도 쉽게 갚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의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가을에는 냉해가 닥쳐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도 않자 흥섭이는 논에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수가 끝나가자 하루는 홍배대감이 직접 흥섭의 집을 찾았는데요. 거들먹거리며 들어서는 홍배대감의 모습에 흥섭의 가슴은 철렁 내리앉았지요. 대감님 올해는 흉년이라 도저히 쌀을 마련할 길이 없었구만요. 제발 한 해만 더 기한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기필코 갚겠습니다. 그러나 홍배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기한을 연기할 필요는 없구만. 내 자네에게 더 좋은 방도를 마련해 왔으니 말일세. 방도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내가 쌀 대신 자네 딸을 내 집에 들이면 어떻겠는가? 아, 첩으로다가 말일세. 그 말을 들은 흥섭이는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감님, 그 아이는 이제 겨우 관연한 데다 아직 세상물 정도 모르는 아이인데 갑자기 첩으로 들이신다니요? 이복의 흥섭이? 아, 자네 딸이 가난한 자네 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보다야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다 자네를 돕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 딸을 나에게 첩으로 보내면 자네는 빚도 탕감되는 데다 집안의 입도 하나 줄이는 셈이니 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오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춘심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만요, 대감님 부디. 흥섭이 애원을 하자 홍배대감은 오히려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참, 나는 자네가 나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화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 그럼 좋구만. 자네 소원대로 쌀로 갚는 것으로 하세. 다음 주까지 내 쌀에다가 오부이자를 더해서 준비를 해놓게나. 흥섭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짧은 기간 안에 쌀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내와 함께 온갖 방법을 생각했으나 딸을 내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뒤 홍배대감의 집으로 흥섭의 딸 춘심이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아니 저리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여. 흥섭이 아젠의 딸까지 빼앗아 가는지 모르겠구만요 참말로. 그러게나 말이요. 세상에 죽어서도 저 재물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저리도 더 가지려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정작 홍배대감 앞에서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배대감이 고을 원님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누구 하나 홍배대감 앞에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으로만 원망을 삼킬 수밖에 없었지요.
홍배대감은 원래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는 했으나 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눈을 불을 켜고 돈에 집착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0여 년 전 강진 저작거리에 사주와 관상을 보는데 능통한 박처사가 찾아왔을 때부터였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에 박처사의 명성이 퍼지자 홍배대감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 마주 앉았지요. 이보게, 자네가 이 강진 일대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사주를 잘 본다더니 어디 내 운명도 한번 살펴보게나. 복채야 내 듬뿍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박처사는 홍배대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꼬리의 기운, 손끝까지 유심히 살피며 긴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말을 하였지요. 대감님, 관상을 보아하니 아주 재물운이 강하구만이요. 허허, 그럼 내가 오래오래 부자로 살 팔자라는 말인가? 대감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운명이 보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수탈하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더더욱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홍배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박처사가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이겠거니 하며 넘기려 했지만 박처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홍배대감은 이내 눈에 불을 켜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뭐라? 10년 뒤에 내가 재산을 잃는다고? 이 돌팔이 같은 자가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내 놈 말대로라면 10년 뒤에 내가 거지가 된다는 말인가? 만약 내가 10년 뒤에도 이대로 잘 살고 있다면 자네는 죽어서도 돌팔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야. 대감님, 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홍배대감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박차고 일어난 후 주변 사람들을 향해 비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들었는가? 여러분들이 떠받드는 이 박처사라는 자가 10년 뒤에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는 구만. 만약 10년 후에도 내가 재산을 잃지 않는다면 이 자는 천하의 사기꾼으로 남을 것이니 모두들 똑똑히 기억하게나. 홍배대감은 박처사에게 복채도 주지 않은 채 거들먹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거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홍배대감은 마치 박처사의 예언을 피하려는 듯 미친 듯이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된 것이었지요. 최근 얼마 전부터 홍배대감의 집에 낯선 인물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강진 일대에서 이름난 거어간꾼 진수였지요. 그는 물건의 가치와 흐름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고 그 능력을 통해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사 비싸게 파는 재주로 이름을 떨치며 그 재능을 인정받아 홍배대감의 아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진수는 기회를 엿보며 홍배대감의 신뢰를 쌓기 위해 애를 썼고 마침내 홍배대감과 독대를 요청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진수는 무언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온 듯 사랑방으로 조용히 가서는 홍배대감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감님,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구만요. 이것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 대감님께 바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게. 어디 좋은 물건이라도 발견한 겐가?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여태껏 다룬 물건 중에서도 가장 값어치 있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싸게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오요. 진수의 말에 홍배대감은 목을 가다듬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욕망이 서리고 있었지요. 도대체 무슨 물건인데 그러는가? 대감님, 혹시 덕삼이라는 자를 아십니까? 분명 이 마을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덕삼이라면 그 목수놈을 말하는 겐가? 2년 전 봄 농사철이 막 시작될 무렵 홍배대감은 자신의 집에 새로운 곡간을 짓기 위해 목수 덕삼이를 불렀습니다. 덕삼이는 근방에서는 손재주가 뛰어나기로 이름이 난 목수였지요. 그리하여 덕삼이는 홍배대감 내 새 곡간을 짓기 위해 땀 흘려 일을 했고 2달에 걸쳐 마침내 곡간을 완성하였지요. 대감님 말씀하신 대로 곡간을 다 지었습니다요. 확인해 보시고 약속한 금액만 주시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홍배대감은 덕삼의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곡간을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란가? 자네가 제법 유명하다고 해서 특별히 덕삼이 자네한테 부탁을 한 것인디. 여기저기 온통 삐걱대지 않는가잉? 이렇게 일을 해놓고 돈을 다 받으려 하다니. 자네도 참말로 염치가 없구만 그래. 대감님 제가 2달 동안 혼신을 다해 지은 곳간이구만요. 행여나 시간이 지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다시 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홍배 대감이 쓴웃음을 지으며 덕삼이에게 돈 주머니 하나를 꺼내는데 덕삼이 확인을 하니 그 안에는 약속한 임금의 절반도 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덕삼이는 그 돈을 확인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달 동안 고생한 것이 고작 이것이라니.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홍배 대감에게 간곡히 호소하였지요. 대감님, 이 돈으로 집에 있는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대감님께서 시키신 일을 최선을 다해 마쳤으니 부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덕삼이의 간곡한 부탁에도 홍배 대감은 가차없이 하인을 불러 덕삼이를 집에서 쫓아버렸지요. 그렇게 진수의 입에서 뜻밖의 덕삼이의 이름이 나오자 홍배 대감의 머릿속에는 2년 전에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덕삼이를 쫓아버렸던 일이 스쳐 지나갔지요. 덕삼이, 그놈을 내가 왜 모를까? 그놈이 우리 집에서 나가며 고생했니 어쩌니 하며 투덜댔던 놈이지. 그런데 갑자기 그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 제가 며칠 전 주막에서 어깨너머로 들었는디 말이오요. 대감님, 여 근방 산중턱에 있는 무의사 뒤쪽 숲 너머에 오랫동안 방치된 집이 하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은 거의 쓰러져가는 집인데 얼마 전에 진처사라는 사람이 그 집에 이사 왔다고 합니다요. 진처사가 이사하기 전에 집 수리를 좀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집을 고쳐줄 몫으로 덕삼이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진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비밀을 흘리듯 홍배 대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대감님 덕삼이가 그 집을 고치다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다고 안 그럽니까요? 뭐라고? 희한한 것이라니 어떤 것을 말이요? 덕삼이가 그 집 골방벽 안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벽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글쎄 진주목걸이니 금반지, 은팔찌 같은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안 합니까요? 그리고는 진처사 눈치를 보고는 얼른 벽을 다시 닫아버렸다더군요.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감히 그걸 꺼낼 생각도 못하고 조용히 덮어뒀나 봅니다. 그래? 그 덕삼이 놈이 뭐라고 더 말하더냐? 그 뒤로 망치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두드려봤답니다. 혹시 다른 곳에도 뭐가 있을지 궁금했던 거겠지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는 뭐가 더 나온 것이냐? 글쎄요, 그 뒤 이야기는 갑자기 어깨 너머로 듣고 있었던 제 눈치를 보더니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홍배 대감의 가슴은 설렘과 탐욕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진수야, 딱 들어보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구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 너에게도 한 몫을 제대로 챙겨줄 테니 너가 그 집에 대해 좀 더 알아봐주면 안 되겠냐?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수는 홍배 대감의 부탁을 받들어 그 집의 내력을 파헤치기 위해 무의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홍배 대감은 하루 종일 진수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하지 못한 채 사랑채에 머물렀지요. 그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창문을 통해 대문 쪽을 바라보며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밥상도 물린 채 그저 하루 종일 진수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침내 진수가 홍배 대감의 집을 돌아와 빠른 걸음으로 사랑채로 들어섰고 홍배 대감은 진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다급하게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 진수야. 그 집에 대해 알아온 것이 있냐잉? 진수는 홍배 대감의 초조한 눈빛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님, 오늘 제가 무의사에 가서 몇몇 스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그래.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숲속이 본디 산적들이 모여 살던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 집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집터만 있고 딱 그 집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감님, 그 스님 말씀으로는 남아있는 그 집이 바로 산적배 두목의 집이었다고 하십니다요. 산적 두목의 집이라면 그 안에 이거야 보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 아닌가? 누구냐 그 목수 녀석. 덕삼이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차라리 어르신께서 그 집을 통째로 사버리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보물은 전부 어르신 것이 되는 셈 아닙니까? 홍배대감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구만. 진수 자네 말이요. 내일 나랑 같이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아, 직접 내 눈으로 확인도 하고 진처사라는 사람도 내 한번 만나봐야겠구만. 만약 정말 그 집에 보물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구만. 그날 밤 홍배대감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집에 산적두목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 분명히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홍배대감은 잠자리에 누운 채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조바심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배대감과 진수는 숲속에 있는 진처사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두런두런 대화를 하며 한참 동안 숲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덕삼이가 말한 허름한 초가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집은 거의 쓰러질 듯 낡아 있었고 벽 이곳저곳에 금이 가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들은 천천히 집 주위를 둘러보며 보물이 숨겨져 있을 법한 곳을 눈여겨보았는데요. 그때 마침 진처사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진처사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고 물었지요. 이 깊은 숲속까지 웬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인데요. 허허, 이런 숲속에 일은 무슨 일이겠는가? 그저 산책이나 해볼까 하고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진처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예의 바른 태도로 물었지요. 그렇구만요. 혹시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릴까요? 아니네. 이제 곧 내려가려던 참이었구만. 숲을 벗어나며 홍배대감의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며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지요. 아, 진수야. 저 진처사라는 자가 아직 저 허름한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니 자신의 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만 그래. 어르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요? 진수 네가 내일 혼자 가서 말이요. 저 진처사에게 내가 집과 터가 마음에 든다며 300냥에 팔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게나. 어르신, 300냥이나 말이에요? 홍배대감은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저 진처사라는 녀석이 300냥이라고 하면 엄청난 횡재라고 생각하지 않겠냐잉? 분명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집을 팔 것이구만. 알겠습니다, 대감 어르신. 그럼 제가 내일 바로 그 집에 가서 어르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가슴에 부푼 기대를 안고 산에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집안에 숨겨진 보물을 손에 넣는 상상으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음 날 저녁 승전보를 들고 돌아오리라 기대했던 진수는 오히려 침울한 얼굴로 홍배대감의 집 사랑채로 왔는데요. 진수야, 그 표정은 어떻게 된 거냐잉? 그 진처사에게서 집을 샀느냐? 아, 대감님. 진처사에게 300냥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 진처사가 택도 없다고 코웃음을 치지 뭡니까? 순간 진수의 대답을 들은 홍배대감의 이마에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뭐라고? 아무리 수리가 되었다고 해도 그 허름한 집을 무려 300냥이나 준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말이냐? 그깟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이 300냥은커녕 30냥도 못 받을 곳일 텐데 300냥을 거절했다는 것이 내 믿기지가 않는구만. 그런데 대감님,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얼굴에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지요. 제가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덕삼이를 봤구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홍배대감은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였구만. 홍배대감의 머릿속에서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덕삼이 그 녀석이 정말로 보물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그 녀석이 그 집을 손에 넣으려고 아마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끌어모아 진처사를 찾아갔을 것이야. 그러면 대감님 덕삼이 그 녀석이 우리가 제안한 300냥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구만. 안 되겠다. 덕삼이 같은 녀석에게 내 그 집을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진수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랑 직접 같이 그 집으로 가자꾸나. 이것이 앞만 봐도 내가 직접 가서 그 진처사랑 단판을 지어야겠구나. 홍배대감은 더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 사람을 보내는 일 없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을 한 것이지요. 다음 날 새벽, 홍배대감은 진수와 함께 서둘러 진처사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홍배대감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 집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열망뿐이었지요. 오늘 반드시 그 집을 사야 하는구만. 내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네, 대감님. 여기까지 온 이상 저도 거강꾼의 이름을 걸고 어르신께서 그 집을 손에 넣는 모습을 꼭 봐야겠구만요. 두 사람은 무이사를 지나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초가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쓰러져가는 집 앞에 서자 진처사가 문을 열고 모습을 내었고 홍배대감은 그를 보자마자 지체 없이 입을 열었지요. 300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500냥. 500냥은 어떠한가? 내 이 집을 500냥에 사겠네. 그러나 진처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코웃음을 쳤지요. 헉, 대감님 그런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진처사의 반응을 본 홍배대감은 이를 악물며 금액을 점점 올렸습니다. 그럼 700냥은 어떤가? 그리 말씀하셔도 마음이 동하지 않구만요. 1000냥. 아니 내 2000냥 주겠네. 2000냥이라는 거금에도 진처사는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홍배대감의 속은 더욱더 타들어갔고 결국 참을 수 없는 듯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3000냥. 3000냥에 이 집을 팔게. 어떤가? 이 금액은 거절을 하지 못하겠지. 3000냥이란 말에 진수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3000냥은 홍배대감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었으며 홍배대감이 지금 살고 있는 대저택을 두 채나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지요. 3000냥이라는 말을 듣고 진처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풍수상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삶의 이치를 깨닫고자 주역을 공부하면서 지내려 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대감님께서 이 집을 손에 넣으려는 마음이 그리 강하시니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는 자로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우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구만요. 3000냥에 팔겠습니다. 진처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과 함께 홍배대감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홍배대감의 집에서 계약을 마치고는 돈이 받더니 차분한 태도로 작별을 고하고는 홍배대감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구만. 그래, 이렇게 일이 풀려야지. 축하드립니다, 대감님. 이제 그 집과 그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이 대감님 소유가 되었으니 덕삼이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요. 홍배대감은 마침내 집을 손에 넣었다는 기쁨에 빠져 탐욕스러운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손에 넣은 홍배대감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지요. 그는 곧바로 목수들을 불러 그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기대는 홍배대감을 더없이 초조하게 만들었고 목수들과 함께 숲속의 집에 도착한 홍배대감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모조리 해체하거라. 벽도 바닥도 남김없이 뜯어야 한다. 그리고는 홍배대감은 혹시라도 목수들이 보물을 발견하면 숨기기라도 할까봐 목수들이 작업하는 내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매의 눈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목수들은 집의 바닥을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했지요. 낡은 나무 조각들이 부서질 때마다 홍배대감은 눈을 번쩍이며 보물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목수들이 마지막 벽까지 모두 무너뜨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 이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3000냥의 가치란 말인가? 홍배대감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겨우 몇 개의 사기 그릇과 빛이 바랜 황동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홍배대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홍배대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울분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채로 들어서자마자 하인을 불러 거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지요. 어서 진수를 찾아와라. 당장 마을을 뒤져서 그놈을 끌고 오란 말이다. 하인은 놀라며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홍배대감은 손으로 땀에 젖은 이마를 훔쳐내고는 초조하게 사랑방안을 서성였지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하인은 허탈한 얼굴로 돌아왔는데요. 대감님, 그 진수라는 자가 마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머물던 방은 흔적도 없이 치워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요. 홍배대감은 하인의 말을 듣고는 잠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10여 년 전 박처사의 사주가 떠올랐지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운명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시 그는 박처사를 비웃으며 모욕을 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홍배대감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는 오기에 가득한 다짐을 되뇌었는데요. 삼천냥. 그래, 삼천냥은 나로서도 엄청나게 큰 거금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지. 내 비록 삼천냥을 잃기는 했지만 돈이란 다시 불리면 되는 법 아니던가. 자네가 틀렸네, 박처사야.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구만. 그런 돌팔이 같은 사주에 내가 굴복이라도 할 줄 알았는가? 비록 진수와 보물 그리고 삼천냥은 잃었지만 홍배대감의 탐욕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홍배대감이 삼천냥이라는 거금을 잃고 분노와 허탈함에 몸부림치고 있을 무렵 전주의 한 기방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술잔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참, 진처사님. 처음에 덕삼이가 이 계획을 말했을 땐 믿기 어려웠습니다요. 설마 진처사님 같은 분께서 이런 일을 직접 꾸미셨을 줄이야. 덕삼이는 홍배 대감에게 원한이 있으니 당연히 참여하겠다 싶었고 저야 덕삼이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하니 따랐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진처사님께서는 왜 이 일을 꾸미신 겁니까? 홍배 대감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셨던 겁니까요? 진처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어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넘기고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자네들 혹시 박처사란 분을 기억하나? 예전에 강진 일대에서 관상을 보시던 분 말이야. 덕삼과 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박처사님이라. 저도 그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처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님이시네. 우리 스승님께서는 홍배 대감에게 경고하셨지만 그 대감놈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오히려 스승님을 돌팔이로 몰아세우지 않았는가. 바로 그 10년의 시간이 곧 끝난다네. 만약 홍배 대감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스승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나의 명분이었구만. 그렇다면 이 일의 명분은 충분하구만요. 하긴 저도 홍배 대감에게 당한 원한이 있으니 이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2번 생각할 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덕삼이는 잠시 고민하듯 눈살을 찌푸리며 진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처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배 대감이 모든 재산을 잃게 될 운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삼천냥은 큰 돈이긴 하지만 그게 그 대감의 전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진수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구만요. 그 대감놈이 워낙에 재산이 많으니 삼천냥을 잃은 것만으로는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테지요. 그러자 진처사는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덕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뜬모를 깊이를 담고 있었지요. 삼천냥을 잃게 한 것은 그저 첫걸음이구만. 앞으로 홍배 대감의 탐욕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야. 우리는 그저 작은 불씨만 던졌을 뿐이고 이제 그 불씨가 어떻게 타오를지는 대감의 탐욕과 집착이 결정하겠지. 스승님께서 이야기하신 10년이 되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니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구만. 그들은 밤이 깊도록 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진처사가 말한 대로 그들이 던진 작은 불씨는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시간은 석 달이 흘러 그날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홍배 대감이 박처사에게 사주를 본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 말이지요. 이날 홍배 대감은 잠자리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기분이 묘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쁜 예감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듯이 아침이 지나고 홍배 대감의 집에 급하게 포졸이 달려와서 홍배 대감을 찾았는데요. 대감님, 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홍배 대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원님이 돌아가셨다니? 며칠 전부터 원님께서 장기침을 하며 시름시름 앓으셨습니다요. 병이 깊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 글쎄 오늘 아침에 방 안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신 채 발견이 되었구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눈도 뜨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홍배 대감은 순간 얼어붙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을 원님은 그의 오랜 버시자 든든한 후원자였지요. 홍배 대감은 원님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불만도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는데 원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홍배 대감의 발밑에서 견고해 보이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근 석 달 동안 홍배 대감은 잃어버린 3,000냥을 복구하기 위해서 전에 없이 더욱 잔혹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수탈했었는데요. 그러나 원님의 자리가 공석이 된 지금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마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슬퍼런 분노로 가득 찬 군중은 점점 모여 홍배대감의 집으로 향했고 이들의 선두에는 딸을 홍배대감에게 빼앗겼던 흥섭이가 서 있었지요. 흥섭이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이 집을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짓밟은 홍배대감을 심판합시다, 여러분. 홍배대감은 집 안에서 허둥대며 문을 걸어 잠궜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부수고 담을 넘으며 그의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홍배대감이 숨겨둔 치부책과 재산 기록을 모두 찾아내고는 마당에 모은 후에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 장부가 그동안 우리의 피와 눈물의 기록입니다. 이제 이 장부들이 전부 사라졌으니 다음은 우리들의 고열을 짜내 지은 이 집 차례구만요. 그들은 홍배대감의 기와집에도 불을 지르기 시작했고 불길은 곧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폐허로 변했고 홍배대감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렸지요. 그렇게 홍배대감이 지난 10년 동안 두려워했던 박처사의 사주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0년 전 그가 경고했던 대로 홍배대감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되었지요. 이럴 수가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내가 평생을 모은 것들이 이렇게나 허망하게. 그날 밤 불길이 꺼진 폐허 위에 홀로 남은 홍배대감은 날이 밝아 올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은 그는 텅 빈 허상만을 부여잡은 채 밤새 홀로 울었지요. 그의 울음소리는 깊은 밤 숲속의 바람과 뒤섞여 더없이 쓸쓸하게 고울을 떠돌았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